미래에서 온 선관위, 국민을 대놓고 우롱하는 것입니까? 선관위가 시간대별 투표율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시간 30분 이상 앞당겨서 미리 투표자 수를 허위 기입해 넣었습니다. 선관위 직원은 미래에서 왔습니까? 타임머신을 타지 않는 이상 미래의 숫자를 미리 입력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관위 로고 기록을 조사한 결과 지방선거에서 47곳, 대선에서 26곳, 또 총선에서 44곳에서 이 같은 타임머신 조작 입력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타임머신 사례 중에는 여러 읍면동 투표구의 최초 입력 시간이 똑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관위 직원 한 명이 여러 투표소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량으로 허위 입력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미래 데이터를 조작 입력하면서 영명을 반복해서 입력하거나 다른 투표소와 똑같은 숫자를 기입한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그동안은 잘못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이번 타임머신 조작은 애초에 계획된 부정이자 불법이었습니다. 허탈합니다. 선관위는 조직적이고 또 계획적으로 이 투표율을 조작해왔습니다. 그동안 가슴 졸이며 투표율 추이를 본 국민들과 후보자들을 우롱해 온 것입니다. 우선 합수본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선관위의 반복적 조직적 범죄가 이제는 입증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선관위의 조직적 증거인멸이 시작됐을 것입니다. 저번 제 기자회견 후 추가 압수수색을 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수사 범위를 이번 지방선거에 한정하지 말고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투표율 조작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즉각 강제 수사에 나서십시오. 둘째, 국정조사 특위 차원에서도 어떠한 선입견도 또 성역도 없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을 투표율 조작이라고 보는 것은 선동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투표율에 대해서 고의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고 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투표자 수도 이렇게 고의 조작될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다른 부정과 불법이 없었다고 누가 무슨 권리로 단정할 수 있습니까? 냉장고에 한 반찬통을 열었더니 다 썩어 있었다면 당연히 옆에 반찬통도 썩었는지 열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의 다른 칸에 있던 다른 음식들도 다 점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알고 보니 선관위라는 냉장고의 기능이 완전히 멈춰져 있었는데 어떤 음식인들 운전할 리 있겠습니까? 오늘의 타임머신 부정 사례들은 선관위의 부정과 불법이 단순 실수가 아니었음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 실수이지 고의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부정선거를 은폐하고자 하는 부정선거 은폐론자입니다. 성역 없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국민이 이제 됐다고 하실 때까지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로써 투표율이 고의로 조작되어 왔다는 사실은 완벽히 입증됐다고 봅니다. 기존의 쌍둥이 투표율이라든지 영명씩 증가하는 사례들은 기존에 어떤 잘못된 입력이 있었을 때 그것을 감추려는 과정에서 고의 불법이 일어난 것이라면 오늘 이 타임머신 조작 사례는 애초에 처음부터
조작된 데이터를 입력할 계획으로 입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것은 로그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대별로 투표율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오후 1시에 발표돼야 될 투표율에 미리 11시 반에 접속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1시간 반 뒤에 정확히 확인하고 기재해야 될 것을 1시간 반 이전에 아예 숫자를 지원해서 입력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제가 지적했던 쌍둥이 투표 이런 것들과 사례가 겹치는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불법이 있을 때는 이처럼 단순히 어느 한 개인이 잘못 판단해서 숫자 일부를 허위 입력한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또 미리 계획돼서 숫자를 아예 처음부터 지연의 의사로 허위 입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투표율 조작 사실은 이로써 입증됐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는 이 모든 사례들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방선거 때 했던 그 방법과 불법의 방식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총선 앞의 선거라고 다를까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수십 년간 아무런 터치를 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무소불위로 국민위에 군림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상 간이 배밖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투표율에 있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계속 해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합동수사본부가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지방선거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 대선과 총선에서의 불법은 뻔히 똑같이 입증됐고 똑같은 수법의 범행이 드러났는데 왜 증거인멸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까? 당연히 특검이 범죄를 발견했을 때 또 특검이 아니더라도 합수본에 있는 검사나 경찰관이 불법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증거 확보부터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윤기 사건에서 살인사건만 입증하고 강간 목적은 입증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수사입니까? 이것도 불법의 1단을 발견했으면 수사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윤상현 국조특위위원장이 마치 투표율 허위 입력이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이 투표율 조작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특검은 발족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한계를 그어놓고 수사하거나 진상을 규명하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냉장고 예시도 들었는데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통이 하나 썩어 있으면 옆에 반찬통은 점검 안 합니까? 그대로 다음에 그대로 그냥 꺼내서 먹습니까? 당연히 냉장고의 보관 상태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반찬통, 다른 칸에 있던 반찬통도 확인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부터는 선관위가 주장하는 득표율의 오입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과연 단순 실수인지 또 누군가의 고의가 관여되어 있는 것인지 밝혀나갈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또 이 국정조사와 특검의 조속한 발족으로 우리가 성역 없는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이번만큼은 국민들이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뒤지고 파헤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선관위가 시스템적으로 좀 굉장히 후진적입니다. 누구나 그 접촉할 권한만 있으면 접촉해서
어떤 데이터든 미래의 데이터조차도 미리 입력해도 어떠한 기술적인 시스템적인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시 반에 1시 것까지 미리 입력을 하는 것이고요. 선거 당일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투표율에 대해서 누구도 다시 점검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취합할 때의 어떤 번거로움과 급하게 취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냥 입력을 해놓고 대략 비슷한 숫자, 지금 11시 때 투표했던 숫자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허위로 입력해놓고 마지막에 투표가 끝날 때쯤 돼서 숫자를 맞추는 방식으로 그렇게 범죄를 해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선관위의 변명도 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선관위가 마지막 숫자만 맞춰야 된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그 선관위 직원들의 마인드가 그런 식으로 이때까지 세팅이 돼서 이때까지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아니, 선거가 끝나고 나서 투표율을 아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단순 호기심 차원이지 유권자의 의사에 선거가 다 끝났는데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정말 유권자가 참고하려는 자료는 시간대별로 투표율이 지난 선거 대비 투표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후보자나 투표자도 그걸 봐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투표를 독려하지 않습니까? 아, 지난 선거 때보다 투표자 수가 적으니까 좀 더 투표합시다.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로써 이때까지 조사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모든 선거에서 중간 과정의 데이터는 어느 거 하나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숫자야 대략 맞춰놨겠죠. 그 숫자조차도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그 중간에 있는 숫자들은 아예 그때그때 조작하는 투표소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 투표했던 추이와 상당한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하고 한심한 범죄 행태라고 보여지고, 이번에 대해서 여기와 관여된 사람들은 모두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좀 예. 내일 국토특위 청문회 때 재검표 일정 가지고 민주당이랑 상의를 해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이 있으면. 근데 국조특위위원장과 간사에게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특검보다 선행하는 현장 재검표라 그럴까요? 올림픽공원에 대한 재검표는 없다는 것을 듣고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민주당 얘기하고 좀 많이 달라요. 민주당은 애초에 특검 여부와 상관없이 날짜가 정해진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일정은 다시 재변경될 수 있다고는 했습니다. 그때도. 근데 일정이 계속 재변경됐을 때도 특검이 발족되지 않는다면 특검 없이 우리들끼리 가서 법에 정해지지 않은 절차인데, 지금 그 이후에도 이렇게 선관위의 불법이 많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조특위 위원들이 247만의 표를 재검표하는 과정을 어깨너머로 지켜본다고 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럴 바에는 불법이 거의 판치고 있는 선관위 서버 앞에 가서 포렌식 요원 두고 제대로 점검하는 게 맞지 않나요? 같은 시간을 쓸 거라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만약 다른 선관위원들은 그날 좀 불참한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의견을 좀 나눠보고 만약에 특검과 달리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면서 싸우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지금 특수본과 향후에 출범할 특검의 수사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단서도 없이 모든 지난 선거를 뒤져보자고 하면은 그거는 무리한 얘기겠죠. 근데 지금은 6.3 지방선거 때 그거 먼저를 뒤져봤는데 일단 투표율부터 완전히 조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께서도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대선을 또 봤더니 감추려는 어떤
생각도 없나 싶을 정도로 대놓고 똑같이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총선도 똑같은 패턴의 범죄가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 강도범을 우리가 검거를 했는데 그 작년에도 강도한 게 나오고 그 전에도 강도한 게 나오면은 그 수사를 해야지 올해 강도한 것만 수사하고 나머지 수사 안 해야 맞습니까? 너무 상식선의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이 설계될 때도 관련 인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조건 다 뒤진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범죄의 구체적인 단서가 나왔을 때는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은 그냥 요만한 단서가 나온 게 아니라 이 지난 선거까지 이 투표율 조작에 대해서는 범죄 수법까지 정확히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여된 사람들을 입건해서 구속 수사하는 일만 남았지 거기를 봐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봐주는 것이 수사기관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확대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